이번 시간 실기 네 번째, 어이구,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 이 파트는 필히 터득하셔야 돼요. 지금까지 공부한 것의 중요도를 따진다면 얘가 가장 중요합니다.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 1차적으로 이거 자체에서의 지식도 필요하지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파생적으로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많아요. 그래서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 문제는 이 학습은 꼭 하셔야 됩니다. 내용은 일단 거두절미하고 문제를 통해서 제가 사례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그램의 책은 지금 현재 페이지 여기 314페이지를 보시고 그다음 프로그램에서는 여기 칸 있죠.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 여기 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살짝 키워드릴게요. 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보는 프로그램에서 여기입니다.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 여기를 수업을 하는 겁니다. 여기가 1번 수업이었고, 얘가 2번 수업이었고, 3번 수업이 시험 설치하는 방법, 시험 문제 설치하는 방법.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을 클릭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클릭을 했을 때, 이런 화면이 나오죠. 자, 지금 현재 이제 이 화면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당좌 재고, 많이 봤던 건데, 투자, 유형, 무형, 기타, 여기까지가 재무상태표죠. 맞죠? 여기까지가 자산이죠. 예. 그리고 나서 유동, 비유동, 오케이, 두 개. 자본의 종류는 몇 가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 여기 다 있네요. 여기까지가 재무상태표네요. 재무상태표 그림이고, 그 다음 이제 여기. 잠시만요. 자, 화면을 키웠더니 자체가 적어졌네요. 자,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매출, 매출 원가, 저쪽은 원가 다 있고, 판매비와 관리비, 영업의 수익, 영업의 비용, 여기는 손익계산서네요. 여기는 재무상태표이고, 여기는 손익계산서예요. 이런 모양을 띠고 있습니다. 맞죠? 오케이. 그리고 나서 당좌자산의 번호 체계를 봤더니 101번부터 145번으로 나와 있는 것이 확인되죠. 101번부터 145번인데 여기에 지금 번호가 몇 번이죠? 101번이네요. 질문하겠습니다. 유형자산은 번호는 몇 번부터 시작하나요? 195번. 얘를 클릭 한번 해보세요. 자, 여기 유형자산을 클릭 딱 한번 해보겠습니다. 유형자산을 클릭하니까 오른쪽에 화면이 딱 바뀌는 게 보이시죠? 여기를 클릭하게 되면 저 오른쪽에 있는 여기 화면이 여기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여기까지는 이해하셨어요? 음. 자, 그러면 이번에는 판매비와 관리비를 클릭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판매비와 관리비를 클릭하니까 오른쪽이 쫙 하고 이렇게 바뀌는 게 보이시죠? 판매비와 관리비 여기 있습니다. 판매비와 관리비를 클릭하니까 오른쪽이 판매비와 관리비 시작점부터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해하셨죠? 자,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여기를 클릭 한번 해보세요. 여기 아무 곳이나 클릭 한번 해보세요. 아무 곳이나 클릭. 자, 저는 여기 클릭했어요. 여기에 있는 숫자 칸, 아무 칸이나 클릭 한번 해보세요.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 클릭이 되어 있죠. 여기에서 제가 불러드리는 숫자를 한번 입력 한번 해볼게요. 999. 그대로 입력 한번 해보세요. 9, 여기에 클릭한 상태에서 999 이렇게 클릭하니까 999번으로 바로 가네요. 보셨죠? 136 해보세요. 뭡니까?
선납세금. 지금 136. 자, 어디에서 번호를 치던 간에 그 번호로 이동되는 게 보여지죠? 101. 그럼 다시 현금으로 돌아왔습니다. 혹시 칠판 잠깐 볼게요. 제가 이런 식으로 뭘 건드렸어요. 이렇게 뭐 건드니까 얘가 움직여버리죠. 예, 흔히 말하는 성격에 맞춰서 정리가 된 거고, 얘를 누르면 이제 또 글자의 가나다 순으로 정리가 된 거고, 얘를 누르면 숫자가 돼야 되는데 뭐 돌아오지 않습니다. 맞죠? 자, 이럴 때 당황하지 마시고 끄시면 됩니다. 끄고 다시 들어가 보면 다시 원 화면으로 돌아가 있습니다. 이해하시죠? 하다가 내가 잘못됐다 그러면 끄고 다시 들어가세요. 이해하셨죠? 현재 여러분들은 이런 화면에 지금 이제 되어 있는 게 확인되었죠. 이 화면에 되어 있는데 여기 104번에 클릭 한번 해볼게요. 104번에 클릭을 하시고 클릭하셨어요? 이 마우스를 오른쪽으로 가서 여기에 지금 하얀색 칸 되어 있는 여기에 클릭을 합니다. 클릭. 되셨습니까? 자, 입력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안녕하세요. 자, 지금 딱 한순간 지금 무엇이 바뀌었냐면 여기 글자가 지금 바뀌어진 게 보여집니다. 오케이. 여기서 지금 하나 가르쳐 드리는 지식은 계정 과목 이름 변경할 때는 여기서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변경하는 겁니다. 계정 과목 이름 변경할 때 몇몇 분은 여기에 계속 클릭해요. 안 바뀝니다. 이해하시죠? 오른쪽으로 이동해서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얘를 뭐라고 하냐면 성격이라고 합니다. 얘를 성격이라고 합니다. 성격은 위아래를 좀 보시면 얘는 예금이고 얘는 적금이고 뭐 이런 성격들이 있죠. 성격이 좋다 나쁘다 그런 성격이 아니에요. 예금이냐 적금이냐 일반이냐 차감이냐 유가증권이냐 등등인데 시험 문제에서는 성격이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즉 성격까지 바꾸어 주셔야 돼요. 됐죠? 자, 세 번째 영문명입니다. 영문명은 시험에 안 나옵니다. 자, 네 번째 여기도 상관이 없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의미가 없습니다. 일단 시험에는 상관이 없고요. 시험에는 다시 이 두 개만 고민하시면 되겠네요. 이 두 개만. 시험에는 이 두 개만 고민하시고 여기 한번 클릭 한번 해볼게요. 여기 표준 재무제표 여기 클릭 한번 해보세요. 자, 여기 클릭해서 화면을 봤더니 이런 화면이 뜨죠. 맞죠? 이런 화면이 뜹니다. 지금 현재 표준 재무제표 이 부분을 클릭했더니 이제 이런 글자가 나오죠. 이런 글자는 나중에 소득세 이제 신고할 때 필요한 데이터 글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용하는 것이다 정도 생각만 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시험 칠 때는 일단 이 두 개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얘는 소득세 계산할 때, 소득세 신고할 때 필요한 거고 시험 칠 때는 당연히 안 나옵니다. 시험 칠 때 중요한 거는 여기랑 여기입니다. 자, 여기. 시험 문제에서는 이제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몇 번의 이야기는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몇 번에라는 번호가 나오면 땡큐. 왜냐면 우리가 그냥 몇 번 바로 치면 되니까 몇 번에라고 할 수도 있고 또는 이런 식으로 판매비와 관리비 안에 라는 말을 할 수도 있고 그러면 이제 판매비와 관리비에 가서 찾아가야 돼요. 이런 방법도 있고 이런 방법도 있고 어쨌든 찾아가서 그 다음 이름을 바꾸시오라고 하면 이름, 성격 바꾸시오 하면 성격. 자, 여기는 적요라는 말인데 이제 적요라는 말이 우리는 좀 익숙하지 않죠. 메모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메모장. 쪽지, 메모장. 포토 메모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현금 적요에 뭐 3번에 무엇이라고 적어라.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온다든지 5번에 어떤 무엇이라고 적어라. 라고 문제가 나오는데 미리 말씀드리지만 오타가 나오면 오답 처리될 겁니다. 아마 오타 안 하는 쪽으로 저는 띄어쓰기까지 똑같이 하라고 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간혹 지금 현재 2번이 있는 상황에 2번에 무엇을 입력하시오라는 문제는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이해하셨죠? 내가 시험을 치러 갔는데 여기에 있는데 2번에 무엇이라고 넣으라고 문제가 나온다면 의심 한번 해보세요. 내가 좀 잘못 들어간 거 아닐까?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런 문제는 본 적이 있습니다. 1번, 2번 다음에 몇 번이죠? 3번인데 5번에 뭐라고 적어라 라는 문제는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 식의 문제는 나올 수 있다. 참고로. 그리고 얘는 어떤 적이죠? 여기는 혼용하시면 안 돼요. 내가 문제에서 현금 적용 4번에 4번에 뭐 있는데 여기가 아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거 조심하시면 돼요. 이제 문제 바로 가보겠습니다. 자, 현재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오죠. 이런 식으로. 계정 과목 및 적용 등록 메뉴에서 다음 자료를 수정 또는 추가 등록하시오. 1번 영업의 비용 계정 체계 범위 내에 이렇게 나왔잖아요. 맞죠? 그러면 지금 어디를 클릭해야 되냐면 영업의 비용으로 가야 되는 거죠. 영업의 비용, 영업의 비용, 여기 있네요. 여기를 클릭합니다. 여기를 클릭. 하셨어요? 자, 여기를 클릭하면 여기 가운데 있는 화면이 영업의 비용의 화면이 떡하니 나타나요. 되었죠? 자, 두 번째, 영업의 비용 계정 체계 범위 내에 영업권 손상차손 계정을 추가 등록하시오. 성격은 일반이다. 보다 보니까 어디 있지? 이런 글자가 하나 있죠. 사용자 설정 계정 과목. 더 밑에 보면 또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문제는 명확하게 이야기를 안 해줬지만 보통은 몇 번에 입력을 하시오 이런 식으로 나와요. 바로 밑에도 그렇게 나와 있죠. 830번 이렇게 얘기해 주는데 안 나올 때는 지금 얘는 이제 여기를 클릭하라는 뜻이에요. 여기를 클릭한 상황에서 여기 우측 상단에 여기에 이제 클릭을 합니다. 입력 한번 해보겠습니다. 영업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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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상, 차손, 엔터. 이렇게 입력합니다. 자, 두 번째 성격 나왔죠? 성격에서는 문제에서 뭐라고 되어 있죠? 1번, 2번 한번 치면 돼요. 2번. 이렇게 하면 끝. 이 문제는 맞은 겁니다. 되었습니까? 자, 두 번째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는 이렇게 숫자가 나왔죠. 자, 830번 소모품비 계정의 자, 좋아요. 그러면 우리 830번부터 한번 가볼까요? 여기에 830번 가는 방법은 여기 앞에 클릭 아무 때나 하시고 숫자 칸에 클릭을 하시고 830이라고 칩니다. 830 그러면 830번으로 가집니다. 지금 현재 문제에서 830번 소모품비 계정의 현금 적용 여기네요. 여기로 가라는 거죠. 자, 현금 적용 몇 번으로? 지금 4번이 없는데 5번으로 나올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 5번에 회의용품비 지급을 추가하시오. 오케이. 여기에 클릭한 상태에서 O 엔터. 회의용품비 지급 엔터. 이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 문제에서 요구한 사항은 다 마무리 지었습니다. 조금만 더 추가로 제가 설명을 몇 가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당좌자산 클릭 한번 해볼까요? 여기 클릭한 상태에서 여기 안녕하세요 지금 되어 있고 우리가 좀 쓰지 않는 계정 과목 한번 가볼게요. 138번 가볼까요? 요거 전도금 말고 우리 여기 한번 가볼게요. 152번 한번 가볼게요. 152번. 152번 가셨습니까? 자, 152번에 완성 업무를 자기 이름으로 바꿔볼게요. 구대성 이렇게. 안 바꿔지죠? 맞죠? 그렇게 세게 클릭한다고 바뀌어지는 게 아닙니다. 빨간색의 의미가 뭔지 아시겠죠? 바꾸지 말라는 뜻입니다. 얘는 자주 쓰는 계정 과목이고 공통적으로 쓰는 계정 과목이니까 바꾸지 마라. 근데 바꾸는 방법은 시험에 안 나와요. 컨트롤 F2를 클릭하면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F2를 이렇게 딱 하면 얘가 해제가 되면서 위에 하얀색으로 바뀌어요. 그때는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시험에는 아마 안 나올 건데요. 그 FAT라는 시험에는 나온 적이 있어요. 근데 도전 프로그램은 아마 컨트롤 F1인지 2인지 3인지 4인지는 모르겠는데 얘는 컨트롤 F2예요. 얘는 컨트롤 F2고 두 번째 이렇게 보이는 사용자 설정 계정 과목은
회사 내에서 스스로 계정 과목 만들어서 쓰면 된다.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얘도 한번 해볼게요. 지금 다시 여기 당좌자산 가서 하나만 더 넣어볼게요. 우리 눈치 좀 차리게. 음, 지금 여기 안녕하세요 가서 여기에 현금 적용 여기 가서 3번 여기는 현금 적용 이런 식으로 한번 입력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는 현금 적용라고 입력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단 부분 여기 대체 적용에 클릭을 한 상황에서 5번 여기는 대체 적용 여기는 대체 적용라고 입력 한번 해보겠습니다. 되었습니까? 자, 우측 두 번째 칸입니다. 메인이라고 보이십니까? 뒷그림 모양을 클릭하시면 처음 화면으로 돌아가요. 지금 현재 우리 세 가지를 배우셨는데 얘를 한번 클릭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반 전표 입력 클릭. 자, 일반 전표 입력을 클릭을 하니까 반응이 없네요. 갑자기 컴퓨터가 지금 뭐 느려지고 있습니다. 자, 일반 전표 입력이라고 되어 있죠. 자, 얘를 띄워놨습니다. 제가 띄웠고, 지금 현재 우리가 처음에 배웠던 놈은 계정 과목 및 적용 등록이었고, 지금 얘를 지금 띄워놓은 상황이에요. 이렇게 화면 배치를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화면 배치를 한번 해봅니다. 지금 현재 왼쪽에 계정 체계가 보이는 상황에서 일반 전표를 이렇게 열었어요. 화면을 이렇게 살짝 겹치게 놔뒀다 이 말입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셨습니까? 이렇게. 자, 화면을 이렇게 나누어 놨어요. 이렇게 나누어 놨습니다. 확인 한번 해보세요. 자, 화면이 이렇게 된 상황에서 여기를 클릭하고 1 엔터 1 엔터 이렇게 진입합니다. 그럼 지금 현재 여러분들 화면에는 이제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 돼야 되는 거죠. 되었습니까? 자, 여기서 구분이라는 칸에 커서가 가 있는 상황에서 하단을 한번 보세요. 여기 하단을 한번 보세요. 하단을 보시면 1, 2, 3, 4, 5, 6이 있죠. 보이시죠? 그 중에 우리는 일단 3번과 4번을 먼저 한번 써볼게요. 여기에 3 이렇게 할게요. 3 사변이라고 합니다. 되십니까? 입력은 두 글자를 원칙으로 할게요. 안녕이라고 쳐볼게요. 안녕. 그리고 나서 엔터. 그러면 아까 우리가 설정했던 계정 과목이 이렇게 딱 뜨죠. 맞습니까? 여기 번호 체계를 보면 104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104번은 어디에 들어가는 놈이죠? 당자에 들어가는 놈이구나. 자, 지금 현재 모양이 이제 요렇게 모양이랑 요렇게 모양을 띄워놨습니다. 제가 이렇게 띄워놓은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풀어낼 수 있는 이론 문제가 두 문제가 풀어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만으로. 그래서 제가 계정 과목 및 적용 등록과 일반 전표의 조합 이 화면은 자주 쓰시면 좋아요. 이 상황에서 엔터 쳐볼게요. 안녕하세요가 자동적으로 엔터가 되고 엔터 됐습니까? 지금 제가 어디에 가 있냐면 적요에 있는 칸 번호에 들어가 있습니다. 적요는 뭐냐면 메모지라고 했죠. 제가 메모라고 했죠. 그래서 칠판 잠깐 볼게요. 여기서 그냥 여기에 메모하면 됩니다 라고 했지만 제가 여기에 메모하는 것이 귀찮아 자주 일어나는 일이야 하면 여기에 오토 메모를 이용하시면 돼요. 오토 메모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 지금 몇 번에 아까 우리 입력한 것이 여기 있네요. 여기에 5번이라고 쳐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자동으로 적요가 등록이 되겠죠. 여기에 들어가는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 김부장 급여 이런 식으로 급여 같은 것들은 자주 일어나는 일이죠. 원천세 납부 이런 거 그냥 번호 좀 등록해 놓으면 되겠죠. 자, 그 다음 엔터 치시고 다시 왼쪽으로 가시고 여기에 차변이 아니라 1번이라고 해요. 1번이 출금이죠. 자, 출금으로 가서 저기에 다시 가보았더니
이제 현금 적유가 불러지죠. 3번. 이해가십니까? 현금 적유는 현금 전표에 이제 등록되는 그런 적유고, 대체 적유는 우리가 입출대 할 때 그 대체 전표는 대체 적유가 불러지는 것이 보여집니다. 상단에 삭제 누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학습한 가장 중요한, 정말 중요한 계정 가목 및 적유 등록에 대해서 수업을 했습니다.